예, 벌써 우리가 텃밭 가꾸기 시간을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했네요. 저는 우리 그 센터에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농장의 전흥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토마토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심었어요. 종류도 다양하게 부추, 쪽파, 얼갈이, 상추, 어떻게 또 지난주에는 또 명월초까지 이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이미 수확을 해서 식탁에 올려서 드셨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안 됐다고 이렇게 낙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키우거나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관심과 사랑을 듬뿍 줘서 잘 키우시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작물을 다룬다는 게 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겨울철에 또 무엇을 또 심어서 우리가 한번 갖고 볼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는 쪽파를 심어 보았는데 대파를 오늘은 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또 선생님들이 어제 배송을 해주셨을 겁니다. 하나씩 꺼내서 볼게요. 여기 사각 화분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우리가 작물을 심을 상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물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대파 모종이 있습니다. 모종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이에 하나씩 이렇게 이 정도면 겨울에 모종 잘 자라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자, 우선 대파는 자라는데 요 정도 이렇게 모종이 자라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심기에 무리 없이. 그리고 본 밭에 이렇게 심었을 때는 대파는 언제 수확을 하면 좋을까요? 대개 이제 이렇게 손가락 마디만큼, 엄지손가락 마디만큼 크려면 여기서 한 3, 4개월은 밭에서 키워야 좋을 것 같은데 반면 우리가 이제 그 대파를 그만큼 키우려면 대파가 한 요 정도까지 컸을 때가 아마 이렇게 굵어질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우리가 대파는 다 자라지 않아도 실파나 이렇게 중간파로 또 우리가 요리에 쓰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수확을 해서 드시면 돼요. 대파는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다 먹는 이제 그런 식물이고 채소인데 주로 좋은 대파는 이렇게 보면 하얀 부분이 많고 이 위쪽 잎에 보면 하얗게 분가루처럼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지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씻으면 씻겨 내려가기도 하지만 하얗게 분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파가 영양도 많고 신선하고 좋은 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조금씩 파를 키우게 되고 여기에는 오염되지 않은 상토가 있기 때문에 대파는 뿌리에 고자리파리라든가 또 잎에 이렇게 기생하는 굴파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뭐 그 해충들이 우리를 물거나 우리 몸속까지 침투하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조리 과정에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먹으니까요. 어, 또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안전하실 거고요. 자, 심기 전에 이 화분이 지금 요만해요. 예, 여기 뭐 물병으로 치면 이렇게 500ml가 있는데요.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뭐 한 2리터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대파가 사실은 왕성하게 자라지는 못할 거예요. 항상 텃밭가꾸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화분이나 이런 흙들이 지금 집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처치를 할까 고민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배송을 하면서 큰 화분이나 상토를 듬뿍듬뿍 보내드리기가 배송 과정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 막 이런 작업 한번 하면은 또 청소도 해야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매번 준비를 해드립니다. 대파는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도 여러분이 대파를 심으실 것 같으면 화분이 큰 거 있죠. 예, 큰 화분, 둥그런 거나 뭐 네모난 거라서 관계없고요. 깊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화분에 흙을 채워놓고 심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흙도요,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 다행히 농촌이나 주위에 낙엽도 지고 부엽토가 쌓이는 곳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아스팔트라든가 또 되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그리고 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매연이나 또 뭐 차에서 나오는 뭐 기름, 또 일반적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흙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있으면 흙은 낙엽이나 또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여러 해 이렇게 쌓이고 또 부식되고 그런 흙들이 좋은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먼지나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날리지 않도록 상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화분 받침, 화분 받침이 필요해요. 받침이 필요해요. 포장을 벗겨가지고요. 요 녀석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할 때 요 녀석이 있어야 흙이 밑으로 날리지가 않죠. 또 내려놓고요. 작업하기 전에 이 흙이 날릴 수 있으니까 집이라도 마스크 정도 써주시면 좋고요. 천천히 하면 또 흙이 덜 날리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화분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화분에 왜 구멍이 뚫려 있나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물도 조금만 줘도 되고 또 흙도 안 이렇게 밑으로 안 쏟아질 텐데 구멍을 왜 뚫어놨을까? 뿌리도 숨을 쉬고 또 우리가 물을 화분에다가 주게 되면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다른 흙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중에 고약한 냄새도 나고 또 거기에 벌레도 생기고 그래요. 희한하게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녀석들이, 그리고 또 이 물이 또 적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모기도 나오고 그래요.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숨도 쉬고 물 순환도 잘 되라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어떤 분들이 이거 막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물이 흐르지 않고 물 속에 잠기면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멍을 항상 뚫려 있는 화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 화분을 만드실 때도 구멍을 몇 개 뚫어 주시는 게 좋지요. 그런 것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상토를 넣어볼게요. 이 상토는 일반적인 흙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셨겠지만 손에 그렇게 많이 묻지도 않고 이 상토는 공장에서 만들어요. 흙이긴 흙인데 공장에서 만드는 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영양분을 조금 첨가를 해서 또 영양분도 일반 퇴비를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집에서는 냄새도 많이 나니까 부식이 잘 돼 있는 그런 친환경 퇴비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농장에 오셨을 때는 벌써 작년, 그죠? 작년에 오셨을 때는 다양한 작업을 했어요. 참 즐겁게 우리가 심고 물도 줘보고 방제도 해보고 또 수확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집에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매번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흙을 채울 때는 항상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죠? 화분에 보면, 이 화분에도 이렇게 보면 적당하게 이렇게 홈이나 줄이 있어요. 적당하게. 요거는 이렇게 뺑 둘러 있지 않지만 이렇게 경계가 항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요 즈음에서 흙을 채워 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 너무 이렇게 흙이 많으면 좋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수북하게 채우면 나중에 물을 주었을 때 흙이 물과 함께 쓸려 나가면서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뿌리도 숨을 쉰다고 하니까 이 녀석들이 밖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뿌리가 숨을 쉬기도 하지만 흙에서 양분을 적당하게 공급을 받으려면 땅 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흙을 채울 때는 항상 요 홈이나 이 경계선 정도까지 채워줍니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입구를 아예 화분에 딱 넣고요. 요거는 화분이 하나니까 여기다가 충분히 드린 흙을 다 채워주세요. 지난주에는 화분이 여러 개, 2개 이상 됐었으니까, 2개였으니까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흙을 채우면서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조금 빼고 누르고, 그래야 날리지가 않겠죠. 조금 들어주고 누르고, 또 들어주고 눌러주고, 들어주고 눌러주고. 재밌네요. 들어주고 눌러주고 쓱 하면 하나도 안 흘리고 이렇게 들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주세요. 평평하게. 흙이 좀 많다 싶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 살짝. 경계선까지요. 골고루 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뭘 심는다고요? 대파. 파도 종류가 쪽파가 있고 실파가 있고 대파가 있고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쪽파하고 대파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쪽파를 크게 키운다고 대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번식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또 성장하고 씨앗의 모양도 다릅니다. 지난번에 쪽파를 어떻게 수확을 해서 드셨을까요? 충분히 지금 수확을 했을 그런 시기고요. 상추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항상 화분에 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작업이니까 평평하게 아주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화분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경계선까지요. 이렇게. 여기는 내가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평평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손에 묻지 않았죠? 근데 이런 흙은 영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활용하실 때는 지금 보내드렸던 상토는 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실 때는 항상 양분을 좀 더 첨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쪽파가 이렇게 대파죠, 대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드렸어요. 지금 보면 충분히 여기 화분에 들어갈 만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심어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다 심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자, 어떻게 심냐면요. 대파는 트레이에서 대파 모종을 꺼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항상 작물에서 이 포트나 트레이에서 모종을 뽑을 때는 뿌리 쪽에 가까운 곳을 살짝 잡고 그냥 쑥 하고 뽑으면 이렇게 잘 뽑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모종 같은 경우에는 쑥 흙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밑에를 이렇게 한번 살짝 해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죠.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꺼냈나요? 다시 넣어주시고요. 일단 밭에 이제 화분에 얘네들이 들어갈 집을 지어야겠죠. 자, 정중앙에 심는 게 이제 좋아요. 정중앙에 심는 게 좋은데 이걸 저는 다 심을 거니까 중앙에 심고 이렇게 하면 손이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심어 볼게요. 한쪽부터 작업을 해야 나중에 움직이는데 이제 손이 편하니까 여기쯤에, 너무 끝에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파질 겁니다. 일단 한번 심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심는데요. 자, 잠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대파를 키우는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파는 우리가 쪽파나 다른 모종들은 요 흙이 있는 부분까지만 깊이로 심었어요. 그런데 대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하얀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가 조리할 때 이 대파는 많이 쓰게 되잖아요. 하얀 부분을. 파란 부분도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이 많게 나는 키워야겠다 하면 더 깊게, 아주 쑥 더 깊게, 이게 여러분들 팁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깊이 해서 쑥 아예 푹 요 하얀 부분이 땅 속에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대파는 이렇게 깊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3cm 넘게. 그렇다고 여기 이 갈라지는 부분 위쪽까지 흙을 하면 얘네들도 힘드니까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갈라지는 부분까지 그렇게. 또 얘도 깊게 심어주는 겁니다. 깊게 심어줄 거예요. 자, 쑥 갈라지는 부분 정도까지 이렇게 깊게. 자, 이렇게 저는 2개를 심어봤고요. 그리고 모종이 남으니까 얘네들을 한 구멍에 여러 개도 한번 심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두 개 정도를 쫙 이렇게 잡고 가운데 넓은 데다가 너무 깊게 팝니다. 깊게. 모종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깊게 쑥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쪽부터 작업을 해야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요. 여기 가운데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손이 나중에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한쪽부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심어봤습니다. 대파는 서로 붙어 있어도 생명력이 좋아서 뿌리 활동을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빨리 자라야지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키워도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두 개, 세 개 정도는. 자, 그리고 여기 남은 공간이 있으니까 대파 모종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깊게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게, 여기도 깊게, 여기도 깊게,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따로 심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모종 개수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 모종을 내려면 그 씨앗을 이 트레이에 하나씩 넣어서 심거든요. 그런데 어느 녀석들은 잘 발화가 되고 어느 녀석은 또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항상 씨앗 뒤편에 보면 그 발화율, 그러니까 심었을 때 몇 개나 나오는지 거기에 다 적혀 있는데 대개 100%는 없고요. 한 많아야 90%, 80% 정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종 가게나 이런 데 가서 모종을 사게 되면 이 트레이에 모종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거는 한번 심었다가 이렇게 이런 조금 더 큰 트레이에 이렇게 옮겨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다 심었네요. 깊게 심었나요? 깊게? 깊을수록 좋아요.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줄기가 잎이 갈라지는 부분 정도까지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종이 남는다고 하면 한 자리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같이 함께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종 상태였던 이 대파를 화분에 심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종을 우리가 화분에 심을 때는 흙을 요 경계면이나 홈이 파였거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까지 이 흙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을 주거나 할 때 물이 화분 이쪽으로 흐르면서 흙도 같이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줄 건데 물은 수돗물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뭐 생수나 또 집에서는 또 이거 하겠다고 빗물을 받기에는 좀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빗물이 제일로 작물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는데 여러분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염소나 불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주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지만 작물한테는 그렇게 좋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받아뒀다가 주시면 좋고 이런 생수보다는 뭐 요즘 정수기들 많이 쓰시는데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을 하루 정도 재워놨다가 주시는 게 좋죠. 요즘 정수기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몸에 들어갈 미네랄이나 유기물을 다 걸러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적당해야 되는데 성능 좋은 정수기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을 주는데요.
대파는 물을 얘네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매일 물을 줘야 되는 녀석들 이틀에 한 번 주기로 합시다. 뭐 2, 3일에 한 번 주기로 합시다. 그랬는데 얘네들도 집에서는 한 2, 3일에 한 번 이 흙이 다 마를 때까지 좀 뭐 이렇게 말라도 관계없고 2, 3일에 한 번 흠뻑 주는 걸로 흠뻑. 그러니까 흠뻑이라고 해서 막 화분에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컵으로 요 정도 화분이라고 봤을 때는 요 정도 물을 한 이게 지금 500ml인가요? 그 정도 할 겁니다. 500ml 안 되는 것 같네요. 얘네들은 그냥 컵으로 하나 정도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컵 하나 정도를 흠뻑 주기로 합시다. 자, 요거는 상토기 때문에 밭에서는 물 콸콸 줘도 되는데 살짝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한번 주어보세요. 한쪽에다가만 주면 구멍이 파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정성껏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이 흠뻑 주시면 돼요. 골고루. 그리고 지금은 이 상토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처음에 항상 작물을 심었을 때는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다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들어볼게요. 묵직해졌네요. 그죠? 묵직해졌죠? 이 정도 주면 밑에 물이 흐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2, 3일에 한 번 물을 주기로 하죠. 매일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 심어 주었지만 자라면서 이 하얀 부분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깊이 심었어도 나중에 파가 이만큼 자라게 되면 아주 훌륭한 대파가 될 수 있지요. 깊이 심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전에 농장에 오셨을 때 감자 북주기를 해봤죠. 북주기 뭐냐면 작물이 땅에서 막 자라서 정신없이 자라다 보면 위로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자나 이런 대파나 양파 이런 것들은 흙을 돋워주는 북주기 작업을 해야 돼요. 대파도. 그런데 이렇게 깊이 심으면 북주기를 조금 덜 해줘도 상관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깊이 심으면 북주기를 좀 덜 하거나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대파는 언제 수확을 한다고 했죠? 한 4개월 정도 또 자라야 우리가 또 훌륭한 대파를 얻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요 화분에서는 그 정도까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8뚝 요 정도 자라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냥 수확해서 드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때의 파를 우리는 뭐 실파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 파를 좀 어떻게 더 좀 오래도록 먹을 수는 없을까 하게 되면 비워내도 상관은 없어요. 뽑게 되면 뿌리까지 뽑히지만 비워내도 안에서 조금씩은 새 줄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꽃대가 올라오죠. 그때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한 3, 4개월은 자라야 그때 이제 꽃대가 나올랑 말랑 할 겁니다. 요거는 2, 3일에 한 번 물을 흠뻑 주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키워서 수확을 하게 되면 아마 실파 정도로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파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심은 거는 한 2, 4개, 5, 6, 7개 정도
요 정도 파면은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양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이나 또 요 정도 이제 되면 뭐 전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양념으로 무침이나 이럴 때 이렇게 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게도 되는데요. 요 파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두는 게 좋을까요? 볕이 조금 있으면 좋고요. 얘네들 지금 날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잘할 수도 있어요. 웃잘할 수도 있으니까 볕이 조금 드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좁은 데 이렇게 있다 보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라면 햇볕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마 얘네들도 이렇게 햇볕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물을 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 물을 줬어요. 내일 모레 글피쯤에 물을 줄 때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주고 하면 대파가 이렇게 일정하게 꼿꼿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자라면 대파가 좀 보기 싫지요. 이렇게 구부러진 대파는 아무래도 조리를 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줄 때 요만큼만 돌려주기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난번에 그 명월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명월초도 지금 잘 자라셨을 텐데, 예, 제 생각에는 잘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려줘야지. 명월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뭐 이쪽으로만 자라면 넘어져 버리기도 하니까, 돌려서 이 정도로 항상 이렇게 골고루 볕을 쬐을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텃밭이나 그 밭에서는 고랑을 파고 두둑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해가 이렇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일항농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작업하기에도 편하고 또 물 관리도 편하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조금씩 물을 줄 때마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파를 심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항상 센터에 문의하시면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제가 준비는 해드리겠지만 요 트레이, 요 녀석 버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놔둬 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트레이는 일단 무겁거나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한쪽에 잘 놔뒀다가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올해 마지막 수업에 또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하고 환경,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해서 좀 버리는 게 좀 덜 되게끔 우리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파를 심어 보았습니다. 물은 2, 3일에 한번, 집이 건조하다 싶으시면 이틀이나 이렇게 요 정도 물로, 한 컵 정도 물로 주시고 매일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대파 심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이제 뭐 눈 소식도 들려오고, 그리고 연말도 다가오는데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벌써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들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좀 답답하고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 사람과 사람 거리도 좀 두고, 그렇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반복되고 단조로운 작업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흥철이었습니다.